네, 안녕하세요. 성우의 부동산 일기입니다.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내년 상속증여세 44%, 종부세 30% 늘어날 듯이라는 기사가 떠서 읽어보니까 이제 뭐 상속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진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면 결국은 다 부동산 가격에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세금 늘어나는 거를 뭐 의심 없이 그냥 세금 늘어나?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가격 오르겠구나 라고 보시면은 거의 틀림없으세요. 제가 지금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대부분 다 그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집주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 세금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예컨대 월세 얼마큼 더 올려야지, 뭐 재산세 늘어났으니까 내가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팔 때 매도가에게 세금 얹어서 팔아야지. 그래서 결국은 세금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손해 안 보거든요. 이게 결국은 갑과 을의 문제인데, 갑으로부터 최상의 갑이 정부죠. 정부는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그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는 엄청난, 말하자면은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조세도 행정처분이죠. 그걸 가져가면 정말 슈퍼갑한테 돈을 소위 뜯긴 그 다음 갑들은 자기 밑에 있는 을한테 또 뜯어요. 그러니까 먹이사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이 올라가면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법도 다 예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법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물론 민법이나 그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 내용이 있지만 차임 등의 진감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진감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원래는 이거 감염병 예방, 코로나 때문에 보면 2020년 9월 29일 날 개정된 거고, 원래는 감염병 예방 이런 거 없었고 여기까지만 끊어야 되는데, 보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조세 공과금이 결국은 뭐 재산세나 뭐 부담금 아니면은 뭐 양도세, 이런 취득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만 딱 구체적으로 법에서 예정하고 있으면서 요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당사자는, 여기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야, 차임 올려, 차임이나 보증금 올려 라고 아예 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법은, 야, 우리가 너한테 세금 많이 뜯어갈 테니까 임대인 너희들 임차인한테 그럼 세금, 그 월세 올려서 세금 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는 세금 올라가면 아파트값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상가 월세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세금 올리는 거를 사람들 생각할 때, 이거 세금 올라가면 나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는 이 세금 나라가 걷어서 나를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금이 올라간 만큼 내 월세가 늘어나고 내가 사는 아파트 값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나한테 도움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금을 나라에서 걷어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세금을 풀어가지고 도와줄 때, 이 돈이 흐를 때,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한번 돈이 흐르죠. 돈의 주체가 바뀌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부로 돈이 움직이죠. 그리고 그 움직일 때 또 정부가 없는 사람한테 돈을 쓸 때, 다시 말해서 다시 돈의 귀속 주체가 정부로부터 이제 세금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분들을 바뀌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 유동성이 늘어나고, 그 유동성이 다시 아파트 값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돈을 걷어가서 돈을 다시 뭐 이렇게 혜택을 주면은, 돈을 걷어갔기 때문에 이 걷어간 거 손해본 거 메꾸려고 임대인이 아파트값 올려서 아파트값이 한번 오르고, 또 이 돈이 돌 때 세금 내는 사람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세금 받는 사람에게 돈이 돌아다닐 때 또 한번 아파트 값 또는 물가를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 올린다는 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법에서도 조세, 나름 다시 말해서 세금 올라가면은 월세 더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세금 올리는 게 이렇게 별로 뭐 이렇게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야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임차인분들 뭐 요즘 신문 보면 뭐 자영업자들 다 폐업 난리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야 그러면 여기 법에 보면 야 차임 또는 보증금 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또는 감염병 때문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 당사자는 보증금 증감 청구니까 증감 뭐예요? 증액이랑 감액 올리는 거 내리는 거 다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니까 임대인뿐만 아니죠. 임차인이죠. 일반적으로는 세금은 올라가니까 임대인만 임차인한테 돈 더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세금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감염병이 생겼죠. 그러니까 임차인도 그럼 임대인한테 이거 증액이 아니고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절차가 어떻게 되냐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구하여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청구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럼 내가 예컨대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 약간 임대인에서 야 나 50만 원 깎아줘. 증감 청구할 수 있다는데 여기 보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1조에 1항에 보니까 차임에 대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차임이 내가 150인데 야 100만 원만 줄게. 나 감액 좀 해줘. 라고 청구하면 나 그 다음 날부터 그럼 100만 원만 내면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날보다 100만 원만 내면 돼요. 왜냐면 이건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뭐냐면 임차인이 혼자 단독으로 내가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50만 원 나 조금 줄래. 그러면 50만 원 조금 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은 임대인은 호구냐. 50만 원 조금 준다 그러면 나는 50만 원 조금 받아야 되냐. 물론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50만 원 조금 내겠다라고 감액을 청구하고 반드시 그럼 아무 때나 돈 깎으면 돼요? 아니죠. 감염병 때문에 그 금액이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다라고 할 때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예컨대 코로나 전에 포스기 쓰잖아요. 포스기 쓰거나 우리 그 사업자 계좌 보면 다 돈 찍히잖아요. 아니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하잖아요. 거기 보면 예컨대 지난달에 300만 원이야. 300만 원인데 이번 달에는 뭐 150만 원 또는 200만 원도 채 안 돼. 30% 이상 그 매출이 줄었어. 그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이 있다가 판사가 보는 거예요. 라고 봐서 50만 원 줄여달라. 예컨대 내가 300만 원 벌다가 150만 원 반 줄었잖아요. 그러면 30% 정도. 예컨대 150인데 50만 원 줄여달라. 라고 해도 판사가 오케이. 그러면 증감 청구를 상대방한테 하지 않고 법원에 가서 해갖고 판사한테 이거 포스기 매출 보여주면서 300만 원짜리 지금 100만 원밖에 못 파니까 그러면 50만 원 깎아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럼 판사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일단 50만 원 깎아달라고 포스기 딱 그 내역을 가지고요. 50만 원 깎아달라고 일단 청구를 하세요. 그럼 뭐 내용 증명해야 되나요? 변호사를 써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문자로 하세요. 문자로 하셔도 임대인 전화번호가 확실히 맞으면 다 내용 증명이랑 문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나 포스기를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300만 원인데 저번 달 300만 원, 이번 달 100만 원 포스기를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 그래서 50만 원 깎아주세요. 150만 원인데 나 50만 원 깎아주세요. 라고 문자로 딱 보내요. 그럼 돼요. 그 다음부터 50만 원씩 내세요. 근데 임대인이야 뭔 소리야 너 왜 150만 원인데 100만 원만 내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3기 연체 차임이 되면은 잘못하면 해지당하잖아요. 그리고 권리금도 못 받고 그러면 임대인이 그럴 거 야 150만 원 내놔 나 인정 못해 라고 하면 그때 소송을 거는 거예요. 무슨 소송을 거느냐. 돈을 내가 받을 게 있으면 돈 주세요라는 소송을 걸잖아요. 근데 돈을 받을 게 있는 게 아니고 임대인한테 돈을 줄 게 있는 입장인데 예컨대 나는 150만 원 줄 게 아니고 100만 원만 줄 게 있다는 거고 임대인은 150만 원 줄 게 있다고 지금 싸움이 붙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채무 부존재 확인해서라고 다시 말해서 나는 임대인 너한테 100만 원만 줄 게 있지 100만 원 이상 되는 돈은 채무는 난 너한테 없어 라고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받는 소송이 있어요. 그거를 제기해가지고 법원에 다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정에 넘어가고요. 조정에 넘어가면 임대인도 힘들어요. 임대인도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정에 응해줍니다. 응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법원 가는 거죠. 근데 포스기의 매출이 300에서 100으로 줄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판사도 그 임차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많이 높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나 포스기를 사진을 찍는다. 문자로 나 예컨대 포스기 300에서 100으로 줄었으면 150만 원 내던 거 100만 원만 내겠다고 감액 청구한다. 그 다음에 감액 청구된 돈만 보내고 임대인이 전화 와서 돈 더 달라고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리를 거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 이러냐?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10년차 변호사고 지금 부동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차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 말씀이 맞고 믿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월세가
별로, 아니, 매출이 줄지도 않았어. 코로나 때문에 매출 준 데도 있지만 매출 안 준 데들도 많아요. 배달음 식점 같은 데들 비롯해서. 그런데도 막 주변에서 매출 줄었다고 하면서 막 그 임대인한테 깎아달라고 그러면 막 주변에서 몇 명 깎아주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요. 우리 상인들끼리. 그 다음에, 아, 나는 안 줄었지만 줄여달라고 막 계속 앓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안 줄었지만 옆에 부동산 사장이 임대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아, 예컨대 옆에 칼국수집 사장님이 임대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원래 200만 원 내던 거 150만 원만 냈다고 막 깎았다고 자랑해. 그럼 나도 포스기에는 매출 그대로여도 얘기한다고요. 깎아달라고. 막 이거 법 들이대면서. 그럼 임대인 골치 아프거든요. 그럴 때는 이건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야, 포스기 사진을 찍어와라 라고 하든지 그냥 씹으세요. 그런 말씀은 그냥 씹고. 왜냐면 입증 책임은 임차인한테 있어요. 포스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300에서 매출이 100으로 줄었다는 걸 입증할 거는 매수인한테 있는 거, 임차인한테 있는 거지, 임대인한테는 입증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증액을 청구할 때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고, 감액을 청구할 때는 임차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매달 그 5%씩 계속 올려왔는데, 이거 그럼 임대인은 아무런 입증도 없이 계속 5%씩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는데, 그건 뭐냐? 일반적으로 조세랑 공과금은 올라요. 세금 주는 거 줄어드는 거 봤어요? 나라도 손해보는 장사 절대 안 해요. 따라서 세금은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특별한 입증이 없이도 5%씩 늘려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이 부당하게 자꾸 깎아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증거 자료가 오기 전까지. 막 너 입증해라 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입증 안 하면은 걔네들이 패소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확실히 됐죠. 그러면 또 하나 보면은 여기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2항에 따른 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 및 감액된 후, 다시 말해서 나 코로나 때문에 매출 줄었으니까 나 50만 원 깎아달라 라고 하고, 임대인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어쨌든 또 세금 계속 세금 올리잖아요. 그러면 1항에 따라서 세금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 얘기 그 얘기예요. 1항에 따라 세금 올라가는 거에 따라 임대인이 증액 청구할 때는 증액된 차임이 감액 전 차임에 달할 때, 예컨대 뭐 150만 원, 2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을 깎아줬어. 근데 코로나 끝났어. 세금 막 정부는 계속 가져가. 그래갖고 내가 200만 원 받다가 15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200만 원으로 올릴 때는 감액 전 차임, 200만 원이죠. 감액 전 차임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당 단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같은 당 단서 뭐예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죠. 같은 당 단서, 1항의 단서. 그러면 이게 5%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5% 하지고 10% 20%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깎아준 거는, 코로나 때문에 깎아준 거는 다음에 올릴 때는 5% 제한받지 않고, 여기 5%라고 돼 있죠. 10% 20% 막 팍팍 올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국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대인도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해요. 보면은 임대인의 사정을 굉장히 많이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보세요. 조세 공과금,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인아 내가 너희들 세금 뜯어갈 테니까, 여기 세금 보면 여기 뜯어간다고 하잖아요. 내년에 막 세금 뜯어갈 테니까 야, 월세는 임차인한테 더 뜯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깨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코로나 때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깎아줘서 감액할 수 있다. 물론 입증 자료, 아까 포스기 있어야 돼요, 자료. 근데 한번 깎아준 거는 다시 예컨대 200에서 150 깎아주고 다시 200만 원 될 때까지는, 감액 전 차임 등에 달할 때 200만 원 달할 때까지는 5%만 올리는 게 아니고 막 10%도 올려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실 거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부동산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지금 법적 경력도 1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말하자면 부동산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 돌아가는 거하고 이제 법률적인 거 같이 엮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목이 약간 잠겨갖고 목소리가 조금 이런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으니까 임차인분들은 여기저기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변호사 찾아가서 돈 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포스기예요. 그리고 임대인은 뭐라고요? 임차인이 부당하게 월세 자꾸 깎아달라고, 장사 잘 되면서 깎아달라고, 막 코로나 핑계 대면서 깎아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포스기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요. 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성우의 부동산 일기였습니다.